바로 N5421이라는 약간 코드명 같은 이름의 실험용 항공기입니다. 이게 2025년 11월 8일이었죠. 워싱턴 DC에 있는 포트 맥네어. 여기 아주 유서 깊은 군사기지인데 여기서 열린 행사에서 이 기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미 국방부의 자유의 무기고, 영어로는 아스널 오브 프리덤이라는 새로운 전략 비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민관 항공기술 기업의 창립자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발표 행사에 이렇게 주요 인물로 딱 등장하게 됐을까? 그러게요.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N4542, 이 번호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항공기는 대체 어떤 비밀, 어떤 잠재력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는 걸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8일 포트 맥네어에서의 장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미 육군 장관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핵심은 그거였죠. 과거 방식의 조달로는 이제 더 이상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민간의 혁신을 아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일단 포트 맥네어라는 장소 자체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가 그냥 군사기지가 아니에요.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중심지 중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민간 기업 대표, 그것도 상업용 eVTOL 개발을 사실상 주도해온 인물이 초청받아서 국방혁신 비전을 같이 논의했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공급 업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국방혁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죠. 자료 표현대로라면 전통적인 군 관계자들이랑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기술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딱 모인 거잖아요. 이건 정말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벤 베버트가 그 행사 직후에 자기 트위터에 넘긴 메시지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소하며 전장을 바꿀 혁신 기술을 더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그냥 행사 참석 소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 발언은 자유의 무기고라는 새로운 비전의 철학을 아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그냥 뭐 낡은 무기를 새 걸로 가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간 부문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특히 AI라던가 자율성,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요. 네네. 이런 분야의 혁신 속도를 군사 시스템 안으로 직접 그리고 아주 빠르게 통합하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벤 베버트의 메시지는 조비의 기술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적인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걸 공표하는 거의 뭐 선언문 같은 무게를 지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N5411 기체라는 거고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흰색 동체에 검은색 등록번호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날개 끝에는 프로펠러가 6개 달려있네요. 이게 위아래로 각도 조절이 되는 틸팅 로터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꼬리 날개 디자인도 좀 독특하고요. 근데 이 기체의 진짜 혁신은 겉으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 숨겨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 전에 공개했던 S4 eVTOL 모드라고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N5411은 완전히 새로운 동력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요? 네. 핵심은 바로 배터리하고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자동차에서는 이제 꽤 익숙한 개념인데 항공기에 적용되면 이게 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 건가요? 배터리랑 수소 연료 전지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주 영리하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배터리가 가진 그 높은 방전율하고 즉각적인 토크, 그러니까 회전력을 주로 활용하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하는 장시간 순항 비행 단계에서는 이때는 수소 연료 전지가 주 동력원으로 작동하면서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죠. 아, 순항할 때는 수소가 메인이군요. 네. 근데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저장된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건 유일하게 깨끗한 물, 그러니까 수증기뿐입니다. 와,
그럼 비행하면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부산물은 오직 물뿐이다. 정말 이상적인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동력원을 이렇게 조화롭게 관리한다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줄여서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EMS요. 네, 이 시스템이 단순히 동력을 그냥 나누는 걸 넘어서요. 자료에 따르면 이륙할 때는 배터리가 전체 출력의 한 80% 정도를 책임진다고 해요. 아, 배터리가 힘을 확 내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도를 착 확보한 다음에 순항 단계로 전환하면 그때는 수소 연료 전지가 약 90%의 동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순항하는 동안 수소 연료 전지가 만드는 전기의 일부를 사용해서 비행 중에 배터리를 다시 충전한다는 거예요. 네. 비행 중에 충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는 다시 이 두 시스템이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각 비행 단계별로 또 남은 배터리 용량이나 비행 경로, 외부 환경 요인 같은 걸 실시간으로 다 분석해서 최적의 에너지 효율하고 안정성을 달성하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뭐랄까 일종의 비행 에너지 주의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이륙은 배터리로, 순항은 수소로, 착륙은 둘 다로.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게다가 터빈 엔진이 없으니까 소음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NO421의 운항 소음이 한 60에서 65데시벨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 소리나 도심의 교통소음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와, 그렇게 조용하다고요? 네, 이렇게 소음이 적다는 건 UAM 운영에도 당연히 좋지만 소음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군사적인 정찰이나 어떤 특수 작전 환경에서도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EMS 덕분에 성능 면에서도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그 순수 배터리 기반 S4 모델하고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차이는요, 그냥 뭐 점진적인 개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존 순수 전기 S4 모델의 최대 항속거리가 대략 150km 정도였고요. 최대 비행 가능 시간도 한 35분 내외였거든요. 네,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NO421은 최대 항속거리가 무려 800km, 그리고 채공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800km요? 와, 150km에서 800km면 거의 5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이게 800km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치면요.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예요. 와, 미국 동부 해안을 기준으로 하면요. 뉴욕 맨해튼에서 이륙해서 보스턴을 거쳐서 워싱턴 DC까지 착륙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야. 이 800km라는 숫자가 단순히 더 멀리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게요. 기존에는 그냥 단거리 도심이동 중심으로 생각했던 eVTOL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거고요. 군사작전 반경이나 민간의 지역 간 이동 개념 자체를 아예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성능 향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UAM을 넘어서서 중거리 전략 비행 이런 새로운 시장과 운용 개념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리저널 택티컬 플라이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죠. 정말 엄청난 도약인데요. 근데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단순히 수소 연료를 추가했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핵심적인 기술 요인들이 더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고성능 수소연료 전지 기술 그 자체의 성숙입니다. 에너지 밀도나 효율, 내구성 같은 것들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에너지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의 역할이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의 시너지가 전기 항공기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짧은 비행거리 문제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수소연료 자체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단위 무게당 3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는 그 물리적인 특성도 장거리 비행을 구현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NO411은 단순히 오래 나는 전기 비행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겠군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더 깊은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체는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가진 진짜 잠재적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두 가지 에너지원을 그냥 섞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전기의 장점, 예를 들면 즉각적인 반응성이나 정밀한 제어 능력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수소의 장점인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과 높은 에너지 밀도, 이 두 가지를 각 상황에 맞게 최적화해서 서로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상호 보완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이런 유연성과 확장된 성능 덕분에 NO41은 정말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중거리 병력이나 물자 수송, 또 넓은 지역을 감시하거나 정찰하는 임무, 통신 중계 플랫폼 역할, 긴급 의료 후송, 재난 지역 구호 활동 등등. 군사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NO41 개발이 조비 에비에이션 혼자 산 게 아니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라는 아주 큰 방산 기업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엘스르 해리스. 이 회사는 항공우주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정말 잔뼈가 굵은 기업이죠. 특히 감시 정찰 시스템, 우리가 보통 ISR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자율비행 제어 알고리즘, 또 보안 데이터 통신, 이걸 전술 데이터 링크라고도 하는데 이런 첨단 방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비는 플랫폼을 만들고 L3 해리스는 거기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역할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혁신적인 항공 플랫폼하고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는 몸체를 제공한다면 L3 해리스는 이 플랫폼의 두뇌와 감각기관 그리고 신경망을 이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AI 기반의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레이더, 광학, 적외선 같은 다양한 센서를 통합한 복합 센서 시스템, 그리고 위성통신을 포함한 보안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을 NO41에 통합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협력을 통해서 NO41은 단순히 사람이 조종하는 실험기를 넘어서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종사 없이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한 전술 자율 항공체계, 택티컬 오토너머스 에어리얼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단순한 드론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훨씬 고도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지능형 항공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세요. 자유의 무기고라는 비전하고 이 N5421 프로젝트를 연결해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벤 베버트가 강조했던 프로세스 단순화, 계산된 위험 감수, 혁신 기술 도입 가속화, 이 원칙이 이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장비 개발이나 획득 절차를 보면요, 요구사항 정의부터 시작해서 설계, 개발, 시험평가, 양산, 실전 배치까지 이게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아주 단계적이고 신중한 과정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 추진, 자율기술처럼 변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분야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1년만 지나도 기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완벽한 결과물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기술을 일단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실험하면서 발전시킨다는, 실험과 실전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N5421이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공식적인 상업운항 허가가 아니라 실험용 익스페리멘털 항공기 인증 상태잖아요. 네, 아직 실험용이죠. 그 상태에서 동시에 미 국방부의 실제 현장 시험 평가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전략 변화의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최첨단 플랫폼이 공식적인 군사 테스트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유의 무기고 비전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의 무기고라는 말 자체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압도적인 산업 생산 능력을 총동원해서 연합군을 지원했던 그 역사적 경험에서 따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슬로건을 빌려왔지만 그 내용은 현대적으로 완전히 재해석됐죠. 핵심적인 차이는 이제 그 무기고를 채우는 게 단순히 탱크나 전투기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라던가 자율 시스템, AI, 사이버 보안 같은 미래의 판도를 결정할 그런 혁신 기술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죠. 즉, 국가 안보의 기반 자체를 미래지향적인 기술 혁신 역량에서 찾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의 NO411은 바로 이러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가장 눈에 띄고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조빈 베버트가 우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proud to play our part 고 말했던 그 대목이 그냥 단순한 기업 홍보 그 이상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과 회사의 역할을 더 이상 그냥 상업적인 에어택시 사업자,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국가의 기술 주권 강화나 미래 안보 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기술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의 비행기는 그냥 도시교통의 미래를 넘어서서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첨단 기술의 민주적인 확산, 그리고 미래 전장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안보 혁신이라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NO421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를 넘어서 소음 없이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료의 마지막 분석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포트 맥네어 연단에 선 그 군과 기업 리더들의 모습,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비행하는 그 매끈한 NO421의 이미지.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미래, 또 전통적인 관료 주기와 파괴적인 혁신,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어쩌면 파괴를 위한 무기와 생명을 구하는 수단, 이런 대조적인 개념들이 그 안에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비가 이 프로젝트가 품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조벤 베버트와 미 국방부가 함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연구실 책상 위나 발표 자료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 실제 하늘 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NO421은 바로 그 철학을 실현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고요. 자유의 무기고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이룩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항공혁명의 기념비적인 첫 페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N541 이야기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단순히 신기한 비행기 하나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넘어서서 전기와 수소가 만나서 열린 새로운 항공시대의 서막, 또 자유의 무기고라는 기치 아래 민간 혁신과 손을 잡은 국방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과 L3 해리스처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적인 시너지까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00km라는 정말 경이로운 항속거리에 탄소 배출은 없고 소음은 혁신적으로 낮고 또 자율운항 능력까지 갖췄다니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NO411은 혁신이라는 것이 단지 이론이나 실험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하늘 위에서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사례입니다. 자유의 무기고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항공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